네, 시작해 볼까요? 61페이지네요. 그 근과 계수의 관계,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좀 어려운 것까지 배웠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2차 방정식 정도만 나올 것 같아요. 학습 목표 읽어보면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해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근은 2차 방정식이니까 복소수 범위까지 체크를 하더라도 두 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중근도 두 개라고 생각한다면 이 근하고 계수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계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방정식을 가지고 왔을 때 계수는 a, b, c가 되겠습니다. 근과 그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그 계수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관계를 사실 보이는 거는 사실 상당히 쉽습니다. 바로 그 61페이지에 글을 읽어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이 합하고 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 항의 계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자. 알아봅시다. 2차 방정식을 하나 가지고 오죠. 네,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왔고 계수를 각각 A, B, C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사실 A가 0이면 안 되겠죠. 네,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무엇을 알 수 있죠? 2차 방정식의 근, x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x가 두 개가 나올 텐데 얘는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게 하나 나오고 플러스만 따로 썼죠? 마이너스도 따로 하나 써줄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근을 두 개 가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b제곱 빼기 4ac가 0이면 중근을 갖겠죠. 그러한 경우를 포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넘버링을 해줘서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첫 번째 근, 두 번째 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볼 겁니다. 왜 더하느냐? 그 한글에 나와 있죠.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합 두 개를 더해 보죠. 여기다 더해 볼까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가 없어지면서 계산이 상당히 깔끔하게 됩니다. 없어지면서 뭐가 나오나?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나?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첫 번째 거예요. 근 두 개를 구했더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방정식의 계수로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고차항의 계수 a와 1차항의 계수 b가 필요하죠. a분의 b 형태를 표시하고 앞에 음수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곱에 대해서 물어봤죠? x1하고 x2를 곱해보죠. 계산은 아래쪽에다 해보죠. 잘 보시면 똑같은 거 있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죠? 네, 곱셈공식 같은 걸 하나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따로 위쪽 따로 곱할 겁니다. x1하고 x2를 곱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4a 제곱 나오죠. b제곱 나오나? b제곱 빼기 루트의 제곱이 나오겠죠? b제곱 빼기 4ac 계산하면 b제곱 없어지고요. 4a 약분돼서 a분의 c가 나오겠습니다. 결과 두 개의 근을 곱하면 a분의 c가 된다는 소리예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계수의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떠한 계수가 필요하다? 최고차의 계수와 상수의 계수가 필요하고요. 앞에 부호는 그냥 플러스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근과 계수 끝입니다. 61쪽 아래에 박스를 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x1, x2라고 한 게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다? 알파, 베타로 나와 있다. 이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근이 필요할 때 알파, 베타라고 많이 씁니다. 예, 근이 2개가 필요하면 알파랑 베타라고 쓰고, 뭐 3개가 필요하면 뭐 감마라고 쓰고, 뭐 더 필요하면 뭐 알파 1, 알파 2, 알파 3 뭐 이런 식으로 뭐 넘버링을 하는데요. 아무튼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많아야 2개잖아요. 그래서 기호 2개를 가지고 근을 표현합니다.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얘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61페이지 맨 아래 참고.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의 합과 곱은 항상 실수이다.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자, 계수가 실수다라는 말은 A분의 B도 실수라는 소리고요. 마이너스 붙인 건 당연히 실수죠. A랑 C도 실수고 비율도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합도 실수, 곱도 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증명했던 과정을 반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말로 이 참고의 내용을 보면 계수가 실수가 아닌 2차 방정식이면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지도에 팁이 있는데 보시죠. 자, 우리가 근이 2개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요. 해봅시다. 네. 자,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다른 방식으로. 네. 자. 자,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2개의 근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뭐 복소수 범위에서까지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왜? 알파를 대입해도 0은 나와야 되고 x자리에다가 알파를 대입해도 0은 나와야 되고 x자리에 베타를 대입해도 0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왼쪽식 오른쪽식은 항등식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 0 말고 0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최고차항이 계수가 a잖아요. 그럼 오른쪽도 최고차항 계수가 a여야겠죠? 그래서 이 식을 바로 오른쪽 식처럼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x1, x2, 알파, 베타 값을 구한 건 아니죠. 머릿속에서 이렇게 1차식 2개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가 똑같아서 완전 제곱식 형태의 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엇을 비교하면 계수를 비교해서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이 아니겠죠. 양변을 a로 나누면 이런 식이 나오죠. 오른쪽 식을 전개하겠습니다. a로 나누고 이해돼요? 그럼 무엇이랑 무엇이랑 똑같아야 된다? 동류항끼리 같으면 되겠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다 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위에 쓰여져 있죠. 1차식의 계수끼리 같아야 된다라는 식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거죠? 여기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실제 알파랑 베타를 식으로 쓰지 않더라도 항등식의 개념을 사용해서 주어진 이 관계를 유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쉬운지는 생각해 보시고 뭐가 더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시고 둘 다의 장단점이 있죠. 실제 근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엇이 없어지는지 무엇이 루트끼리 계산돼서 잘 약분이 되는지가 보이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계수 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 또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항등식을 사용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습니다. 계수가 보이죠? 1, 마이너스 3. 3이 보여야 되고요. 문제에서 두 군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거 사용하면 되잖아. 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x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요. 물론 x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합과 곱을 구해도 되겠지만 무엇을 알기 때문에 개수만을 가지고 근을 더한 것과 곱한 것의 값을 한꺼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저 관계를 사용한다는 소리입니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거죠? 실제 나눠보지 않고 나눠지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3하고 앞에 마이너스 4 붙여주면 되니까 플러스 3이 되죠. 두근의 곱은 1분의 3 해서 3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4번 그 상태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붙여서 생각해도 되겠죠. 이 식을 잘 보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오른쪽 부분이 비율로 되어 있죠. 뭔 소리예요? A, B, C의 부호를 한꺼번에 바꿔도 이 비율에 대한 부호는 바뀌지 않죠. 왜? 플러스 플러스이면 플러스이고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여도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 이 비율에 해당하는 값은 부호가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든 싹 다 마이너스로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던 항상 그 값은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보죠. EX1이라고 할까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죠. 그럼 실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방법, 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를 각각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안 나와 있어요. 이 경우에 판별식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까? 아니죠. 서로 다른 두 허근인가? 허근을 갔는데 이 경우에는 대소비기를 할 수가 없네요. 뭐 넘어가죠. 그럼 문제가 나온 김에 자, 두근. 그 문제에서 두 근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해도 된다는 소리고요. 두 실근이라고 나와 있으면 실수 범위까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인데 두 실근이라고 문제가 나왔으면은 이 실근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아무튼 별말 없으면은 복소수 범위까지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근의 공식에 대비해서 알파랑 베타 값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경우에 두 개의 값을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문제를 풀어보죠.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따르면 이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곱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합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죠? 여기 1이 있으니까 1분의 빼기 3 앞에 마이너스 그럼 3이 되겠습니다. 곱한 값은 1분의 5가 되죠. 그래서 5가 될 거예요. 근의 합과 곱을 계수의 비율만 가지고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냐? 합이 3이다, 곱이 5다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풀어보자? 이 두 개의 식의 값을 알아보자 라는 소리예요. 두 개의 식의 값을 해보죠. 칠판 정리를 하고요. 칠판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요. 자, 문제를 구조화하면은 알고 있는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죠.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합이 얼마다, 곱이 얼마다예요. 더한 값이 3, 한 값이 5.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첫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럼 무엇이죠? 알고 있는 것 두 개를 사용해서 알고 싶은 것 하나를 표현해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 이러한 식을 쓰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왼쪽과 오른쪽 식이 똑같죠. 네. 얘를 보고 얘를 생각하는 건데 오른쪽 식의 장점은 우리가 더한 값과 곱한 값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뭐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얘를 넘기면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뭐 식을 전개한다 곱셈 공식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식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얘를 구할 건데 얘를 통분해서 계산해 보면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알고 싶은 게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형태를 바꿨더니 알고 있는 것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도 매우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 뭐 계산 다 되고 이 주어진 식 구하고 싶은 식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잘 보죠. 첫 번째 식이나 두 번째 식이나 마찬가지로 알파랑 베타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똑같죠. 다른 말로 하면 저 식은 대칭적인 관점에서 식이 상당히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 경우에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값들을 실제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 값을 구해봐라 라고 나왔다고 쳐봐요. 얘는 알파랑 베타의 자리를 바꾸면 식 자체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다루고 있죠? 오늘 문제 푸는 거에서 증명할 때 빼고 근을 구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이럴 수 있잖아. 알파랑 베타를 구해서 대입해서 식을 구해도 된다고요. 값을 도출해내도 된다고요. 이거 물론 이 경우에 알파랑 베타가 허수가 나왔는데 물론 그 쌍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쌍이 되는 경우와 이렇게 쌍이 되는 경우 실제 계산해보면 그 값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 애초에 식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절대 저런 식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개수만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개수의 비율만 가지고 풀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무엇인지 실제로 값을 구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 경우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알파랑 베타가 두 개가 나올 텐데 무엇이 알파일지 무엇이 베타일지 모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이해되나?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과서 잘 봐봐. 문제 봐볼까요? 자, 문제 2번, 1번 봐봐. 알파, 베타 자리 바꿔도 식 똑같죠? 문제 2번에 2번 봐봐. 알파, 베타 자리 바꿔도 식이 똑같잖아.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방법이다? 해결하는 방법이 알파랑 베타의 값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 근과 괴수의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만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뭐 해봐야 돼? 근을 구해. 대입해. 값이 나와.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 2번까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2차 방정식 블라블라블라. 자, 괄호 잘 봐죠. 괄호. 자, 얘를 한글로 뭐라 그래요? 얘를 한글로 괄호 이러죠? 가로가 아니고 괄호. 얘는 중괄호. 자, 국어 시간이죠. 자, 얘는 대괄호. 이렇게 부릅니다. 네. 단 이런 거 잘 봐야죠. A랑 B는 실수이다. 여학생 보겠습니다. 한 20년 전 교과서에서 어떻게 나왔겠어요? 왼쪽에 남자, 오른쪽 여자. 자, 여학생 보겠습니다. 나는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둥어리가 나왔어. 이거는 한번 해봐야겠다. 자, 남학생, 나는 B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우러나왔어. 1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여 a, b 값을 구하여라. 2번 1번의 결과를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여러분들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탐구 활동을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1분. 네, 볼까요? 여학생은 A 값을 잘못 봤대요. 얘를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B 값은 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학생 관점에서 2차 방정식 써놨어요. X의 계수를 잘 못 본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여학생이 알아봤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수는 2차식의 계수, 2차의 계수와 상수항밖에 없습니다. 얘를 잘 이해했다라고 하면 남학생 식을 이렇게 쓴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상수항을 잘 못 보고 남학생은 B값을 잘못 봤다라고 하니까 물음표 쳐놨고요. 이 경우에는 각각의 계수 1과 A를 잘 봤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여학생은 두 개의 근을 발견했다고 했는데 이 근은 복소수 관점에서 보면 켤레죠. 켤레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켤레로 나오면 더한 것과 곱한 것이 다 실수가 나올 겁니다. 더한 것과 곱한 것 생각해 보시고요. 당연한 소리인데 이 경우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계수가 두 개잖아요. 1하고 B.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근과 계수는 근을 곱했을 경우죠. 곱했을 때는 근과 계수에 따라서 그 값이 B가 나오는데 B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지금 근 두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곱한 겁니다. A 더하기 B, A 빼기 B 형태죠. 1 빼기 I 제곱해서 2가 나오죠. 여기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B의 값을 확정할 수 있다. 유사하게 남학생 쪽으로 보면 루트 3이라고 하는 것도 문자로 또는 I로 봤을 때 얘도 켤레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더해봐. 루트 사라지죠? 곱해봐요. 루트 사라집니다. 더해 I 사라져. 곱해 I 사라지죠. 그런 관계는 재밌는 거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한 계수가 1하고 A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진다? 두 분의 합에 관심을 가지고요. 마이너스 A죠. 더하면 2가 나오네요. A 값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최초에 있었던 이 방정식의 명확한 형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x제곱 빼기 2x b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제 3번에 2번 풀 수 있겠죠? 근을 구하시오. 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는 근을 절대 구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한다? 근의 공식에 대입해서 x값을 찾는 것. 이렇게 탐구 문제 3번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했으면 시간이 충분히 된 것 같거든.